수갑찬 독재자가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의 나라는 하룻밤 만에 미군 점령지가 됐습니다. 21세기에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를 직접 운영할 것입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뱉은 이 한마디가 전 세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남미의 한 국가가 하룻밤 사이에 미군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28일 저는 카라카스의 투표소 앞에서 길게 늘어선 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25년간 이어진 차베스 마두로 정권을 끝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었죠. 선관위가 발표한 결과는 마두로 51.2%, 야권 후보 에드문도, 곤살레스 44.2%, 하지만 야권이 확보한 투표소별 집계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의 계산으로는 곤살레스가 70% 가까이 득표한 겁니다. 국제감시단은 개표 과정의 불투명성을 지적했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즉각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이 체포됐고 곤살레스는 스페인 대사관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2025년이 시작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베네수엘라를 향한 압박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저는 카리브해 연안 어촌 마을에서 하늘을 수놓는 미군 전투기들을 목격했습니다. 미 남부사령부는 마약 차단 작전이라 불렀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상 봉쇄였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이미 2020년에 마두로를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한 상태였습니다. 현상금은 1,500만 달러.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소장을 꺼내들며 마두로는 마약 왕이자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했습니다. 해상에서는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실은 선박들이 연이어 납포됐습니다. 석유 수출로 버티던 경제는 숨통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고 정전은 일상이 됐습니다. 그해 가을 CIA가 마두로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군 장성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감지됐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2시 17분 저는 폭발음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카라카스 동쪽 군사시설에서 화염이 치솟았고 연이어 방공기지들이 불덩이가 됐습니다. 미군은 이 작전을 앱솔루트 리졸브라 명명했습니다. 스텔스 폭격기들이 레이더망을 무력화했고 저고도로 침투한 특수부대 헬기들이 대통령궁을 향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공군은 이륙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4시간 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새벽 6시 마두로와 그의 부인이 미군에 의해 체포됐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미군 수송기에 실려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25년간 베네수엘라를 지배한 체제가 하룻밤 만에 무너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볼 수 없던 규모의 작전이었습니다. 거리에서는 환호하는 사람들과 충격에 빠진 사람들이 뒤섞였습니다. 해방인지 침략인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마두로가 사라진 카라카스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부통령 델시 로드리게스가 헌법을 근거로 임시 대통령직을 주장했지만 동시에 마두로를 석방하라고 외쳤습니다. 모순된 두 입장 사이에서 그녀의 권위는 공허하게 흔들렸습니다. 망명 중이던 에드문도 곤살레스에게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긴급 성명을 보냈습니다. 지금 즉시 귀국해 권력을 인수하라. 하지만 그가 돌아온다 해도 누가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것인가? 군부는 여전히 마두로파 장성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리에서 3가지 다른 깃발을 보았습니다. 야권 지지자들의 깃발, 마두로 지지 세력의 붉은 깃발, 그리고 미군 차량에 나부끼는 성조기. 실질적 무력은 미군이 쥐고 있었지만 정보기관과 준군사 조직은 여전히 옛 정권 인사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경찰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3개, 어쩌면 4개의 권력 중심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이한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과도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관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언제 선거를 치를 것인지, 누가 과도정부를 구성할 것인지, 미군은 언제 철수할 것인지, 국제사회에서는 불법 점령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즉각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라크를 떠올렸습니다. 리비아를 떠올렸습니다. 독재자를 제거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쉬운 부분일지 모릅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베네수엘라 군부의 중간 간부들, 정보기관 요원들, 콜렉티보스라 불리는 준군사 조직원들, 그들은 여전히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산악지대로 숨어들었습니다. 자유가 온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혼란의 시작일까요? 거리의 환호성은 점점 잦아들었고 사람들의 눈에는 다시 불안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의 운명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